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천만 주식인들에게 힐링을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 나는 주식인이다. 자,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즐겨 시청하는 스트리밍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FOMC 회의 후 파월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 흔들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우리 증시는 FOMC 상관없이 저PBR 관련주들이 강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보이시죠?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늘 1.8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542포인트, 2,5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도 만나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순매수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닥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코스닥은 오늘 변동성이 조금 컸습니다. 786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보시면 800선.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79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기관이 8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최성목 기재부 장관이 2월 중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PBR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PBR 주라고 무조건 좋기보다는 실적과 이제 주주 환원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이제 바탕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조건의 가능성이 높은 주들이 바로 금융주들입니다. 자, 주주 환원의 가능성이 높으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겠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건데요. 금융주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흥국화재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은 17%, 키움증권 11%, 그리고 하나생명과 삼성생명 역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이제 배당이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와 현대차인데요. 기아는 어제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5%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6%, 그러니까 거의 7%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0만 8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는 3.3% 상승을 하면서 10만 6,300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저PBR 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려면 세부 방안도 좀 빨리 나와야 될 거고요. 수급도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투심이 유지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주식이다와 함께 하실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는 주식이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목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은 수급 포착의 달인이시죠. K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K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사실 뭐 기분 좋게 상승했다고 하기에는 뭐 코스닥이 받쳐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FOMC 일정 이후에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커플링하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좀 보이면서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어저께 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 FOMC 일정을 앞두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증시 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증시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이렇게 안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빠지는 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좀 관점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뭐 저 PBR 관련주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고 코스닥은 아쉽지만 뭐 상승 전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이 눌렸을 때, 과매도권일 때 어떤 좋은 종목들을 담아간다면 사실상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랠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종목들을 눌렸을 때 잡았다면 연말에 수익이 났었죠. 그런데 연말에 우리가 연초에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하고 오히려 증시가 환호할 때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 올해 증시가 좀 밀리면서 손실 구간인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지금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과매도권이에요. 그래서 과매도권인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좀 반등세를 노리고 어떤 종목들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요.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선물과 강의까지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 대표님과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일단 미리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겠죠, 당연히? 더 있죠, 사실. 네. 뭐 시황 얘기는 항상 뭐 할 얘기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어주시죠. 길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뭐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 아무래도 뭐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언제가 바닥이고 반등세를 나타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FOMC 이후에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국내 증시 잘 버텨주고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지금 시장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코스피는 갔는데 코스닥은 못 간 이유는 결국에 수급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 나오면서 수급 거리는데 여러분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이 수급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조 이상 나오는데 코스닥은 10조 이하로 이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은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좀 부재가 됐던 모습이고요. 그나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뭐 에코프로, BM이 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떨까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본다면 결국에 제가 뭐 많이 말씀드립니다. 증시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는 좀 짜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매도권인 상황에서 최근에 주도 섹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주도 섹터가 부재했는데 저 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테마로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올라갈 때 결국에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근본적으로 상승하려면 주주 환원 정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2월 달에도 어떤 발표할 내용들이 좀 나올 것인데 이에 따른 일정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PBR 관련주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따가 뭐 은행 관련주 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에선 진짜 저PBR주 빼고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은행 관련주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대표님,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이 공약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번 만나볼게요. 맞습니다. 이 공약주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또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 절로 미소가 네, 지어지나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장에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일단 종목이 튀어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 공약주였던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요. 제가 아마 지난 방송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굉장히 밀었습니다. 밀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수급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슈로 따지면 사실 STO 이슈가 최근에 뭐 바로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STO 이슈들이 좀 있고 일정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제 상반기에 한 번 더 다시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기술적인 분석,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진입일은 26일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8,250원. 아직 목표가는 도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한 3거래일 정도 만에 16%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굉장히 좀 잘 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흔적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제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큰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근데 주가가 빠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라인을 하나 딱 그어놨습니다. 이 8,000원대에 그어놨어요. 8,000원대에 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매물대, 전고점 얘기하죠. 이 지지와 저항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전고점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준 이 라인, 8,000원대예요. 근데 주가가 밀렸는데 어디까지 빠졌냐? 이 8,000원 부근까지 밀렸다는 거죠. 근데 8,000원 부근이 그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지를 받는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는 자리, 수급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이 자리쯤에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되고 이런 구간들에서 돌려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서 사실 이날 진입을 했고요. 3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와서 바로 좀 수익을 좀 챙겼던 부분이다. 하지만 종목이 지금 최근에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좀 밀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 좀 손실 구간인데 손실 구간이 아니죠. 마이너스 6% 하락을 했죠. 근데 이 종목 지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STO 섹터 상반기에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눌려있던 구간에서는 우리가 잡아볼 법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도 제가 한번 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장이 변동성도 심하고 거의 이제 하락세였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주일 만에 16% 이상, 거의 17%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챙기셨던 분들 굉장히 좀 달콤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 말미에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란톡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 뜨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 지금 보이시는 K 똑같이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역시나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선물을 받으실 수 있죠, 대표님? 요즘에 이 선물이 사실상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 결국에 이 종목은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결국엔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을 보유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반등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이런 시간 동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 실력을 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줄을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지금 조건들은 똑같아요.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물려 있다는 거죠. 근데 물려 있는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실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시장, 우리 코스피에서도 저 PBR 관련주들, 은행 관련주들 굉장히 좀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하루에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단기 트레이딩 실력을 갖추지 않았으면 이런 시장에서 그냥 넋놓고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트레이딩 실력은 무기로서 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올해에도 어떤 증시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꾸준히 하루에 2, 3% 정도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장착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충분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선물을 드린다는 이유는 결국에 당일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종목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당일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할 때 종목 선정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내가 타점은 또 어떻게 알려드리냐? 제가 온라인 방송을 해요. 저녁 10시에 오늘 무료 라이브 방송합니다. 근데 이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9시에서 10시에 오전에 항상 그 변동성이 많은 구간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종목들이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제공을 해드리고 끄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10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 뭘 가르쳐 드릴 거냐? 제가 종목을 드린 다음에 그 활용법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할 겁니다. 눌림목 매매를 할 건데 이 눌림목 타점을 정확하게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 꼭 가져가실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꼭 입장하셔야 제가 이 강의까지도 링크를 드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오늘 알찬 강의까지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이제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활용법까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지금 카메라 실행시켜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아래에 보이시죠? 샵 3772 로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테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살짝 힌트 주셨죠? 은행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은행주. 네. 최근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은행주들이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요한 게 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어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올해 초에 여러분들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 홀로 약세라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미국 3대 지수도 올랐고 니케이 지수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코스피 코스닥은 주가가 올해 빠졌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는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 못 가고 있는 이런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저평가 기준으로 여겨지는 이제 PBR이 1배 미만인 코스피 코스닥 이 상장사는
몇 개나 되냐? 1,115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상장사 중에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저평가된 구간이 많다. PBR 1 미만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국내 은행을 좀 보시면 국내 은행의 평균 PBR이 약 0.3배예요.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고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 모멘텀으로는 2월 중에 세부 계획 내용이 발표되기 때문에 일정 관련한 이런 기대감도 지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PBR,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뭐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 증시가 뭐 이렇게 좀 저평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근본을 좀 잘 모르고 계세요.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 어떤 기업이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많이 번 걸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당 성향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증시는 배당 성향이 미국보다 비교적 좋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주가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른 쪽으로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려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많이 번 걸 이제 배당이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당을 많이 주면 우리가 그 종목이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오르는 주가가 오르는 기본적인 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PBR이 낮은데 유보율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징주로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 은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제주은행을 좀 말씀드릴 건데 신한금융지주 이제 계열로서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입니다. 그리고 예금,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시중은행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근 이슈로는 이게 가장 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전망 자체가 가장 시장에서는 이런 은행 관련주들을 좀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 이 11,900원 구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최근 아니죠.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다가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은행 관련주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저항을 맞았어요. 어떤 구간이냐? 11,900원.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버텨주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은 저항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구간들이 보이고 있냐? 저항 맞고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들이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구간에서는 지금 241선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1선까지 좀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갭으로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 그 이후에 윗골이 달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다시 좀 빠지는 구간인데 그래도 오늘 3%대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 종목이 241선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그때 매수해도 된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지금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오늘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제가 선물해서 드린다고 했던 부분들 그 검색해 포착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드렸는데 수익 굉장히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서울 소재의 상호저축은행이고요. 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 업무와 그에 따른 이제 복수 업무와 겸용 업무를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점수는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신사, 종로, 도곡, 신도림, 마포 지점이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좀 이제 한다는 이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주들, 뭐 그리고 오늘 보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낙폭 이제 상승폭을 좀 낮출 때 이 보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면 바닥 구간이 사실 8,200원이에요. 8,200원 구간에서 그냥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끼는 있는 종목입니다. 갈 때는 한 번씩 크게 가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이 8,200원 구간을 좀 살짝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좀 추세 전환을 하지 않을까 그러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는데 조만간 또 일정에 따라서 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은행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이제 은행주를 꼽아주신 이유가 보니까 저 PBR 중에서도 이제 수혜가 또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금융주들 배당이 큰 것도 또 한몫을 하겠죠.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 각각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그래도 지금 항공 LCC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항공 쪽, 뭐 LCC, 이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1월 달에 증시가 어땠죠?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밀렸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중순부터 좀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밀렸다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몰래 올라오고 있던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공. 그리고 여행 쪽도 뭐 일부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항공이랑 LCC 관련주들 최근에 1월 들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던 종목들은 한번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에서 이번에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항공주들의 어떻게 보면 훈풍을 좀 불어줄 수 있는 이런 이슈로 좀 볼 수가 있고요. LCC 업체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TA항공 굉장히 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 팬데믹을 지나서 지금 엔데믹 시절로 가고 있는데 지난해 거의 조단위 뭐 매출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앞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으로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항공주들 뭐 연료 자체가 비싸지면 사실 이런 마진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국제유가 좀 내려가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항공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곧 뭡니까? 지금 다음 주면은 설이에요. 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특수 효과를 좀 보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요즘에 뭐 해외여행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뭐 가까운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은 굉장히 좀 많이 가는 추세이고요. 그에 따라서 LCC의 매출만 보더라도 해외여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앵커님도 뭐 시간이 제가 볼 때 뭐 며칠만 되더라도 사실 해외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죠. 네, 제가 볼 때 못 가셔서 사실 거잖아요. 네. 이 시간만 있으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사실 이 LCC 저가 항공사를 이용을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항공 쪽에서 비용을 좀 줄이고 뭐 숙소나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기 때문에 그쪽에 네.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쓰지 않나. 그래서 이 전문가님은 LCC 안 가세요, 근데? 저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으셔서. 네, 저는 뭐 갈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뭐 지금 열심히 제가 종목 찾아야. 오늘도 사실 열심히 찾아왔거든요. 네. 제가 어쨌든 훈훈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해보도록 좋은 할게요. 포인트였었던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LCC 쪽이랑 항공 쪽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특징주로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 이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노선 6개와 국제 노선 38개, 총
44개의 노선을 좀 운항 중이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제 결합 수혜 모멘텀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과 EU의 승인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조건부 승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건 중 하나가 뭐예요? TA항공의 유럽 노선 취향을 조건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TA항공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대한항공에게 대형기를 받아오면 단번에 외형 1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다가 이런 구간들의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밀렸다가 버텨주다가 다시 밀립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저점 찍고 1차 상승 파동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정 구간. 다 이거 강의에서 했던 부분이죠. 이 조정 구간에서 잡았다면 큰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이평선들을 다 돌파해주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밀릴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 필요가 있냐? 지금 이 구간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의 하단 라인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 한번 밀릴 수가 있다. 근데 주가 밀렸을 때 이 대한항공이랑 뭐 이제 아시아나 합병 이 승인 자체가 조금 더 이슈가 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주가가 밀렸을 때 한 번 더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좀 확대시켜서 보면은 이제 단기 평선 같은 경우 좀 타고 올라가는 이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제주항공 애경그룹 계열의 국내 저가항공사이고요. 그리고 제주항공은 현재 국적 LCC 중에 가장 많은 39개 도시, 55개의 국제선, 6개의 국내선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LCC 뭐 거의 대장주였었죠, 사실 제주항공이.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항공기 도입도 항공 노선 확장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좀 인수를 할 것이라고 지금 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뭐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 부분들이 잘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바로 이제 1조 자체가 좀 넘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주항공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금 자체가 사실 한 3천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 애경그룹에서 도와준다면 사실 인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두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제가. 12,700원과 12,190원이에요. 근데 이 라인을 그어놓은 이유가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려 세우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지금 12,700원권에서 버텨주는 이런 지지를 받던 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12,190원, 12,20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던 구간을 다시 돌파를 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12,700원, 12,200원 이 구간 안에서, 이 레인지 안에서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우고 12,700원 구간을 상향 돌파한다. 이때가 사실상 좋은 매수 포인트이긴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드리자면 12,500원 이하 구간인 지금 사실 매수가 가능하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510원이네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갭을 띄우지 않으면 사실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항공 LCC였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 각각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공부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실행시켜주세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굉장히 크게 나가고 있죠? 카메라 대주시면 링크 뜹니다. 클릭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K라고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모두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선물 설명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최근에 이 선물 가지고 이 노란톡방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감도 잡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하루에 우리는 목표 수익이 2에서 3%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도. 오늘도 열심히 오전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9시에서 10시입니다. 오전 9시에서 왜 10시이냐? 결국에 트레이딩은 우리가 이때 변동성이 많은 구간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오전 9시에서 10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제가 통계를 내보면 9시 반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반 정도 안에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노란 톡방을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입이 잠깐 꼬이네요. 네, 노란 톡방을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노란 톡방에서 제가 선물로 제공해드리는 이 종목들이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제가 그냥 HTS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검색기가 있어요. 이 검색기에서 이 당일 주도주가 되고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유력한 종목들이 포착이 돼서 튀어나오는데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종목 제공해 주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들 가지고 어떻게 수익 내는지는 제가 강의로 매매 타점을 잡는 법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강의를 어디서 해드린다? 노란톡방 내에서 이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송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노란톡방 안 들어오시면 이 선물도 없고 강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들어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푸른저축은행을 오늘 포착을 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 검색기가 어떻게 포착하고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이냐 보세요. 포착 이후에 장 시작하자마자 포착을 했어요, 이 종목이. 이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갈 줄 알고 바로 여기서 포착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 살짝 밀리다가 급등이 나왔죠. 포착 이후에 몇 퍼센트가 올랐다? 16% 급등했다. 여러분들 이 16%라는 수치가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것들을 말씀해드리죠. 여러분들 16%를 하루에 수익 내라는 게 아니에요. 16% 급등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타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3% 정도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타점이 보이시나요? 차트 보이시는데 앵커님 네. 한 번만 봐주세요. 차트를 보시는데 네.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죠. 그렇죠. 네. 잘은 모르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 지금 노란톡방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단연코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구간이 나왔는지는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밤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는 매매 타점들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단기 트레이딩 나도 좀 하면서 좀 나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전에 여러분들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좀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물과 공개 방송을 잘 활용해 보시면 주식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주식 초보들도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꿀팁 바로 한번 만나보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QR코드와 문자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카메라 활용하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QR코드 대주시면 실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샵 3772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클릭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기준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 기준 캔들을 좀 찾아야 된다.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준 캔들을 찾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아서 공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슈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이 종목에 개별 이슈가 있던지 아니면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섹터에 어떤 재료가 있던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매매 타점은 어디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을 한다.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익비 관점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풀어야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시로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가온칩스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거래 대금이 3,3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기준 캔들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서 이 일봉상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와야 돼요. 일봉상 1,000억 이상 들어오고 매물대를 돌파해주면 더 좋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어야 돼요. 장대 양봉인데 우리가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거. 이게 좀 장대 양봉이다. 좀 볼 수가 있고요. 15% 상승했고요. 거래대금 3,300억 들어왔고요. 매물대 돌파, 이 저항대 돌파했던 캔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우리가 기준 캔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기준 캔들이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림목이 오죠. 눌림목이 오는데 눌림목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에서 어떤 지지를 받는 포인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매물대 돌파했던 자리가 저항대에서 지지선으로 좀 바뀌는 이런 포인트거나. 근데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였죠? 이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는 캔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안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패턴들과 이런 기법들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비슷한 차트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N자 패턴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패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한 달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적어도 3종목에서 5종목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더라도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 있고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심화 과정은 시간상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가죠, 여러분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략주도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난주 공략주가 굉장히 또 반응도 좋았고요. 일주일 만에 17%가량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네, 오늘의 공략주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모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에이직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설계 디자인 전문 업체예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찐 수혜주가 TSMC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TSMC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이 디자인 하우스 중에 사실 이 에이직랜드입니다. 이 에이직랜드가 그리고 다른 이제 국내 디자인 하우스보다 훨씬 더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에 삼성전자에 이런 인력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왔고 결국에는 지금 100% 외주로 좀 외주 체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일감이 줄어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오히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포인트이냐. 종목을 여기서 전저점을 딱 이어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뭐 마이너스 7%이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어떤 등락을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 이런 구간들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급 자체가 들어왔던 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주가가 밀리면서 수급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힘을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삼성 갤럭시 S24 최근에 굉장히 좀 판매 호조를 좀 띄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 자체가 굉장히 좀 사상 최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가격 레인지를 좀 잡아드리자면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펨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펨텍이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뭐 일부 좀 계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등을 좀 제조하고 있는 업체예요. 최근에 뭐 이제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LG 이노텍이 애플의 비전 프로 이제 3D 센싱 모듈을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됐던 이유는 결국에 LG 이노텍을 최대 이제 협력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LG 이노텍과 동반적으로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들을 좀 굉장히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차트 흐름을 좀 보시자면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밀린 구간이에요. 밀리다가 좀 버텨주고 주가가 빠졌는데 어디서 바닥을 찍었냐? 2,650원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좀 반등세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수급 자체가 들어왔죠. 그리고 주가가 밀렸어요. 그런데 패턴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N자 패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상승 파동의 그 초입 부분에서 사실 눌림목이 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1차 상승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면 추세가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돌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세는 이 윗구간에서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전략을 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우리가 진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65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2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에이직랜드와 펨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각각 2월 2일 시초가고요.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세한 이야기 또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인데요. QR코드는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샵 377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K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K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10시부터 또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모두 챙겨오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